지금 암소 비육하는 애가 송아지를 낳아야 되는데 살이 쪄서 잘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엄청 큰 있어. 양수 그 주머니가 아니라? 엄청 크게 생겼어. 그러네. 이 입구에 강력수 다른 앞에 다 있는데? 얘가 눕게는 해줘야지. 그리고 번식 농장의 경우에는 도태를 시킬 때 웬만하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농장의 경우에는 발정이 오게 되면 수정을 제가 직접 하게 되는데, 수정을 했을 때 수정률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어떤 소는 뭐 2번, 어떤 소는 3번, 뭐 많게는 6번, 7번까지 가는데, 수정이 잘 착상이 안 되는 애들은 그 다음에도 수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도태를 할 때 그렇게 수정 횟수가 많아지는 개체는 한 5번까지는 괜찮은데 5번이 넘어가게 되면 도태를 하게 되고, 사람을 들이받는 소 경우에는 일단 당연히 농장주 입장에서는 소가 사람을 받게 되면 위험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냥 우사 안으로 들어가도 들이받는 소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도태 순위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성애가 약해서 송아지를 안 돌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 경우에는 송아지를 낳아도 젖을 안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돌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송아지가 어렸을 때 어미젖도 못 먹게 되면 아무래도 질병에도 취약하게 되고 성장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아지를 돌보지 않는 경우에도 저희는 지금 도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태는 무조건 해주셔야지 개량에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멀쩡한 소를 도태를 시키시면 안 되고, 그렇게 정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게 되면은 도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소를 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육이 가능한 애들이 있고 비육이 불가능한 애들도 있기 때문에,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비육이 되고 산차가 높은 애들은 비육을 해도 살이 안 찹니다. 그래서 나이 든 소들은 그냥 바로바로 도태를 해야 되고, 뭐 1산, 2산 정도 들어가는 애들은 그래도 1년 정도는 비육을 하신 다음에 출하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은 오르죠. 등급 잘 나오는 애들은 또 등급이 잘 나오게 되니까. 출산 예정일이 오늘인데 것이 많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딱 봐도 거의 900kg는 되겠네요. 지금 이 소는 900kg는 넘을 거고, 그리고 소는 윗니가 없습니다. 소는 보시면 아랫니는 되게 이쁘게 가지런히 잘 있는데 윗니가 없습니다. 축산과 다닐 때 배운 건데, 반추위 동물은 다 윗니가 없어서 반추 활동을 하는데 윗니가 있으면 이 저작 활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윗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소 말고도 다른 뭐 초식 동물들은 윗니가 없을 확률이 되게 높겠죠. 아우. 근데 윗니가 없다고 해서 물리면 안 아픈 게 아니에요. 그래도 물리면 피가 나요. 잇몸이랑 이빨이 맞물리게 되면 그래도 이 압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면 피 납니다. 그래서 이 윗니 없다고 해서 이렇게 손 막 집어넣어서 씹으라고 놔두면 안 돼요. 비육농장을 아버지가 주로 관리하다 보니까 뭐 버짐이 오거나 이런 개체들은 제가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송아지를 조금 잘 낳아줘야지 편한데, 근데 예정일이 오늘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외음도도 많이 안 부어있고 지금 젖도 많이 안 차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산후 진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염증 같은 게 잡히다 보니까 송아지가 당연히 예정일이 되면은 점점 밖으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염증 부위를 압박을 줘서 소가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방향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하루에 사료를 못해도 8kg에서 9kg는 계속 먹고 있어요. 9kg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사료가 키로당 500원 선이거든요. 비싼 제품은 550원 하는 것도 있고 가격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평균 500원이라고 잡으면 하루에 사료만 4,500원어치를 계속 먹죠, 한 마리가. 거기다 보시면 이 볏짚도 먹고, 그래서 볏짚 사료를 5,000원은 먹는 걸로 계산이 나오게 되죠. 그럼 지금 요 밑에 칸에 있는 애들이 110두니까
독한만 하루에 55만 원이네요. 그래서 이게 생산비를 계산을 할 때 기존에 농장을 하셨던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르신들은 다들 계산법이 다 있으시죠. 뭐 지금 우리 소는 하루에 얼마 먹는다 이렇게는 대충은 알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생산비가 소 사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비는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뭐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절감을 해야 되고, 또 절감을 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는 거를 대책을 강구를 하다 보니까 1년에 출하 금액과 1년의 사료 비용, 그다음 뭐 기타 전기세, 물세, 뭐 톱밥, 뭐 약품비 이런 거를 통틀어서 분기마다 계산을 해주셔야지 경영비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해 1월이 되면은 작년도 1년치를 다 계산을 해놔서 제가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뭐 요번 연도는 사료값이 얼마 들어갔고 출하비는 얼마를 받았고 뭐 다른 기타 비용들이 얼마 나왔다는 다 알 수가 있어서. 네. 혹시 사육자 농장에서는요, 네. 현장에서는 기계 이런 거 많이 안 쓰는가요, 현장? 기계요? 컴프레셔 이런 큰 거 이런 거 안 써? 컴프레셔 있죠? 있어요. 우리 공사가 남아갖고 새 거가 12마력짜리가 네네. 얼마에 파시는데요? 480만 원짜리인데. 480이요? 아니 컴프레셔를 어느 집에서 480만 원짜리를 써요, 농장에서. 아이, 이런 건 안 써? 안 써요, 안 써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죠. 일단은 저기 아까 암소 출산하려던 애 조금 더 지켜보고, 제가 낳게 되면은 영상도 한번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난산되던 암소는 긴급 출하를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수의사분이 오셔서 진료를 해 주셨는데, 앞전에 저희가 초진을 봤을 때 염증 같은 게 손에 잡혀서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수의사분한테 다시 여쭤봤어요. 지방 괴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 그게 왜 일어나는 거냐 물어보니까 뭐 따로 왜 생기는 건지는 밝혀지지는 않았대요. 제가 손을 넣어봤을 때도 이렇게 한 손으로 잡힐 정도로 엄청 컸었는데, 어미소가 힘을 줄 때 그 부분도 같이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에서 입구가 점점 계속 좁아지는 거죠. 송아지가 나오는데 문제도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암소 자체가 경관이 안 벌어져서, 원래는 출산을 준비하게 되면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제 경관이 벌어지게 돼 있는데, 이제 통증이 오는데도 경관이 계속 안 벌어지고 송아지를 당기려고 해도 송아지 머리가 안 잡히는 거죠. 손을 뻗어도 맨 안쪽에 있다 보니까 내진을 해서 손을 넣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이 소 같은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일단 주사제를 사용을 못 한다. 회복이 된다고 장담도 못 하고, 또 그 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툭을 하고 있는 소기 때문에 앞으로 뭐 사료도 덜 먹을 거고 긴급 출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 중으로 출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이게 송아지도 살리고 싶고 어미소도 살리고 싶은데, 송아지를 살리게 되면 어미소가 또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미소가 덩달아 폐사를 할 수도 있고, 송아지는 아직 뱃속에 살아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아마 오늘 오후쯤이나 그쯤 되면은 뭐 안에서 송아지가 당연히 나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게 되면은 송아지는 이제 뱃속에서 아무래도 안 좋게 될 것 같고, 어미소만 일단 내일 출하를 하기로 해서 마음이 조금 찜찜하네요. 그래서 아버지랑 상의를 해보고, 송아지도 살리고 싶고 어미소도 살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어미소로 일단 출하를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지금 제가 농장을 들어오고 나서도 지방괴사 때문에 제왕절개도 못하고 송아지도 못 빼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뭐 또 이유라도 알면은 뭐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뭘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학문적으로도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뭐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오늘 엄청 덥네요. 아무튼 그래서 뭐 영상을 더 찍고 싶었는데 어미소도 계속 아파서 계속 울고 좋은 영상이 안 될 것만 같아서 일단 촬영은 안 했습니다. 내일까지 어미소가 잘 버텨서 도축장을 가게 되는데, 갈 때까지만이라도 조금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급하게 초유를 먹이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일이
4일 정도 지났거든요. 며칠 동안 계속 유심히 잘 지켜보긴 했는데 다행히 새벽에 안 낳고 많이 어두워지기 전에 나와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아지를 낳게 되면 초유를 최대한 빨리 급여를 해줘야지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면역력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아주고 이제 털이 어느 정도 마르게 되면은 저는 그때 초유를 급여를 해줘요. 그냥 뭐 태어났다고 바로 가서 먹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을 두고, 왜냐면 어미소도 송아지가 태어난 걸 인지를 해야지 아 내가 송아지를 낳았구나, 내가 송아지를 돌봐야겠구나 라고 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갓 태어난 송아지랑 어느 정도 안면을 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초유를 급여해 줍니다. 거의 2시간 안쪽으로는 저는 초유를 급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장 가서 급여하는 것까지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통에다가 초유를 섞어야 되니까 비커통 큰 거, 포트기, 그 다음 핸드 믹서, 왜냐면 초유를 섞어줘야 돼서 이게 잘 안 녹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테터까지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일단 제가 물을 받아 오겠습니다. 자, 물을 받아 왔고요. 이거 초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널스메이트라는 제품 사용하고 있어요. 50짜리 있고 70짜리 있고 100짜리 있고 그 이상도 있는데 만약에 농장에서 초유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50 제품 말고 그 다음 상위 제품인 70 제품도 있는데, 저는 원래는 초산인 경우에는 70짜리 제품을 먹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용량도 더 많고, 이게 50이라는 뜻이 뭐냐면 Ig라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이 50g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70은 글로불린이 70 이상 들어가 있다는 제품인 거고, 100은 또 이제 그 이상으로 들어가 있다는 제품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물 온도는 미온수로 해서 따뜻하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지금 물 따뜻하게 데펴줬고 물을 부어줍니다. 이게 제품에서는 물을 1.3L가 적당하다고 제품 설명에는 적혀져 있는데 물을 1.5L 정도를 넣어요. 그래서 딱 주신 다음에 제품을 다 넣어줍니다. 1.5L 물에 제품을 다 부어주시고, 이게 한 포에 지금 4만원이 넘어요.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저희 집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4만원어치의 초유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요 IG 드링크라는 처음에 초유 먹기 전에 급여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섞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까먹을 뻔했네요.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다 섞어주시고 나면 이게 다 섞는데 한 30초 정도? 근데 이게 손으로 섞다 보면은 조금 안 섞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 믹서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카데터에 초유를 옮겨 담습니다. 지금 믹서기를 쓰다가 동영상 촬영하느냐고 지금 초유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닦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담아주시고, 카데터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초유 먹일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뭐냐면, 어미소가 분만을 하게 되면은 약간 성격이 난폭해져요. 성격이 난폭해지다 보니까 칸을 닫아주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송아지가 벌써 어미 초유를 먹으려고 일어났었어요. 30kg 이상은 나가 보이네요. 공기를 한번 빼 주셔야지 잘 들어갑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얼굴에 다 묻었네. 지금처럼 서 있는 경우니까 처음에 똑같습니다. 카테터를 잡아서 넣어주고 송아지가 기도를 닫을 수 있게 해 주신 다음에 관을 천천히 삽입을 해 줍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들어갔고요. 왼쪽 목을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카테터를 들어줍니다. 아이고. 지금 이게 초유다 보니까 점도가 있어서 조금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마저 다 넣어줄게요. 와! 자 이렇게 다 넣어주고
천천히 빼줍니다. 네, 이제 또 일어나서 어미젖을 먹을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먹여봤는데 중간에 어미소가 문이 열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미소가 씩씩대면서 달려와가지고 목이 엄청 물렸네요 지금. 일단은 지금 이제 집에 왔으니까 땀이 많이 나서 가서 씻고 오늘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당에 이런 조명 같은 거를 어머니가 많이 해 놓으셨어요. 집이 엄청 밝아요,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